자, 이번 영상은 관심주 정리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일상처럼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시장에 참 변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그 순간에는 잘 돼서 쉽게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급등하는 것들이 한 번 꼬우고, 두 번 꼬우고, 세 번 꼬아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기회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부터 보면 최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고 이제 진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차라리 이런 상황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종목이 너무 많이 떠도 너무 과열이 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잘못 물리게 된다면 꽤나 고생할 그런 종목들, 따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종목들만 시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라, 그런 종목을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이 뜬다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좀 종목이 적당히 나와줘야지 그 적당히 나오는 종목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수익을 뽑아 먹는데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서, 차라리 종목이 이것저것 여러 개, 수십 개 쏟아지는 것보다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이 되는 게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에코플라스틱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코스닥에서 다른 종목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7,550원인데, 자, 이 종목의 특징부터 일단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 프로그램의 수급만 보더라도 어지러운 게,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관심 있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관여한다는 것은 뭐 안 좋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프로그램이 먹을 자리를 찾아서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고점과 거래 대금이 몰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관심사에도 있는 종목에 이게 마지막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은 보통은 2시 넘어서부터 자신들이 끌고 갈 종목을 2시 넘어서부터 늦게라도 한 2시 반부터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100만 주까지 매도로 밀어붙이던 것을 2시 넘어서부터 눈에 띄게 이 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재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110만 주까지 갔던 게 결국에 동시호가까지 10만 주를 쓸어 담으면서 110만 주에서 거의 6, 70만 주를 줄이면서 재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에서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일단 당장에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그 다음날에도 공략하고 뭐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안 좋게 떴다고 캔들로만 보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당장 안 좋게 떴다고 이걸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한 번 꼬우고 두 번 꼬우고 추가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함정을 파두고 그 다음날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는 쉬운 자리에서 움직인 종목이 아무리 캔들이 안 좋게 떴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장이 날 때까지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코플라스틱은 110만 주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매수, 물론 저 재매수한 70만 주 물량이 다음날에 시작하자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진짜로 물량을 쏟아낼 거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은 시간의 거래에서 1.4% 정도 하락, 저점이 7,000원까지 2%까지 하락했다가 마감을 했으며, 이게 진짜 떨어질 종목이면 이 다시 들어온 70만 주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70만 주가 과연 나가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인가? 7,000원 내려간다 하더라도 7,000원은 지지를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들어왔던 70만 주가 나가지 않거나 오히려 다음 거래일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이 7,550원을 장중에 얼마든지 순식간에 뚫어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양봉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역할이 크긴 하겠지만 어차피 주가가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그 시초가 대비 빠져봤자 7,000원 안에서 제한이 되는 하락이다. 더 이상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빠지지 않고 거래가 되는지. 거기서 눈치를 챈다면은 이제 7,500원을 위한 매수가 될 수가 있으며, 뭐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7,000원 근처가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7,300원 정도까지 올렸을 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면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을 분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 자, 이거는 5월 2일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5,500억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신고가까지도 맛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니아에 대한 관심도가 큰데, 최근 이 5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공매도 잔고 수량이 150만 주에서 120만 주로 30만 주가 줄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보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던 시기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작한 것인데, 이 바이오니아도 그런 비슷한 상황과 함께 최근 프로그램의 매수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다시 나와야 될 물량도 생각을 해본다면 경계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종목에서 바라고 있는 그림은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 다시 77,300원을 뚫어주는 그림에서 돌파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변수가 존재해서, 자, 이렇게 3% 시작해서 4%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언제라도 밀려가지고 차트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릴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파 매매 적용한다면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니아 돌파 매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양산업도 최근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지만 6,200원대입니다. 이 자리를 결국에 깨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장에는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거래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분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분봉상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 과거 기록처럼 추가 상승이 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고 그냥 장중에 시초가 대비 적당히 빠지는 날, 그날을 좀 유심히 지켜본다면 급등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나 덕양산업이나 그리고 그 다음은 한미반도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뭐 올라가지 못한 이유, 또 올린 이유도 다 프로그램이 속해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까지 아주 예쁜 모양으로 올린 것도 프로그램의 무지성 매수고, 여기서 분위기를 한 방에 망친 것도 프로그램의 70만 주 매도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이게 이 음봉 하나로 끝날 종목이었으면 주가가 다시는 23,000원을 회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신호를 줬는데도 이상하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23,000원 근처까지 뭔가 장중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다. 그 올라오는 것은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좋고, 뭐 기관 투자자의 강한 순매수를 동원해도 좋고, 아니면 거래량을 동원해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다시 장중에 23,000원까지 올라온다 싶다. 그러면 그날 포함해서 다음 날까지 신고가 돌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가 정말 쉬운 게, 다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냐 올라오지 못하냐를 판단하고 매매를 하면 돼서,
제가 이때까지 수익을 냈던 그 수익금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이런 매매일 것 같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켜봤다가 이게 다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때 그때 자신 있게 매매하기. 이런 종목이 정말 쉬운 게 올라오면은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거기서 먹을 자리가 정말 쉽게 생기는데 내려간다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내려가면은 매매를 안 하면 손실도 없습니다. 믿져봤자 본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인데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뭐 그 외에도 애경케미칼 종목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특히 오파스넷 같은 종목은 그냥 마음 편하게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진짜로 모 아니면 도입니다. 올라가면은 진짜 시가총액에 맞게 쉽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려가면은 중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양봉이 뜬 상태에서 그 전에 버릇들을 못 버리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지독하게 움직이면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먹을 수 있긴 해도 위험 요소가 너무 심하다 싶은 종목들, 특히 과거의 움직임이 지저분하다 싶은 종목들은 애초에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